여러분,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서 당황해 본 적 있으시죠? 방금 하려던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툭 끊겨버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왜 들어왔는지 멍해지고 자주 쓰는 물건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혹시 머리가 급격히 나빠지는 건 아닐까? 별별 걱정이 다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큰 병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목과 어깨가 자주 굽고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인 채 화면을 오래 보고 피곤할수록 생각이 더 안 나는 분이라면 지금 문제는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끌어내는 환경이 무너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장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꺼내 쓰는 길이 막힌 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억력 문제를 머리 하나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면, 자세, 목과 어깨의 긴장, 호흡, 피로, 불안, 화면 보는 습관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슨 기적의 음식 하나, 무슨 신비한 비법 하나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목과 어깨가 굳으면 머리가 더 멍해지는지, 왜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면 단어가 잘 안 떠오르는지, 왜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생각까지 둔해지는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생활 습관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세 가지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겪는 깜빡임이 어느 정도까지는 생활 습관에 영향을 받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둘째, 기억을 꺼내 쓰는 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루틴. 셋째, 이건 생활 습관으로만 버티면 안 되고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막연히 겁먹는 것보다 기준을 알고 행동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가명으로 박정호 어르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은 원래 사람 이름을 아주 잘 외우시던 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보면 먼저 이름을 불러주고 자녀 친구들 이름도 잘 기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는 사람을 마주쳤는데 이름이 끝내 생각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인사는 했지만 돌아서서는 마음이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자꾸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혹시 치매 오는 거 아닌가?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생활 패턴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뉴스와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오래 보시는데 늘 고개를 깊이 숙이고 보셨고 소파에 기대서 목을 앞으로 뺀 자세로 몇 시간씩 계셨습니다. 밤에는 높은 베개를 2개 겹쳐 베고 주무셨고 아침에는 항상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당긴다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맑지 않고 안개 낀 것 같다는 말도 자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은 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상태가 영향을 줍니다. 뇌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이고 제대로 일하려면 충분한 휴식과 안정된 호흡, 과도하지 않은 긴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과 어깨가 굳어 있으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호흡이 짧아지고 표정도 굳어집니다. 몸이 긴장해 있으면 생각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자꾸 말하다가 끊기고 분명히 아는 단어가 늦게 나오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억 저하가 목 때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몸의 긴장과 자세가 기억을 꺼내 쓰는데 분명히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을 긋고 가야 합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진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 날짜와 장소를 자주 헷갈린다. 하던 일을 순서대로 하지 못한다. 익숙한 길을 잃는다. 가족이 보기에도 전과 다르게 판단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이런 경우는 생활 습관 영상으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드리는 내용은 생활 속 악화 요인을 줄여보는 방향이지 진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할 건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아침의 멍함과 깜빡임은 밤의 수면과 아침 자세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목과 어깨가 오래 굳어 있으면 집중과 말문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너무 높은 베개와 구겨진 수면 자세는 자고 나서도 피곤한 몸을 만듭니다. 넷째, 스마트폰을 보는 고개 숙인 자세가 하루 종일 긴장을 쌓이게 합니다. 다섯째, 작은 루틴이라도 반복하면 머리의 맑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잡습니다. 문자 확인하고 뉴스 보고 영상 보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밤새 굳어있던 목과 어깨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고개를 숙이면 몸은 아침부터 다시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 머리는 더 무겁고 정신은 덜 깬 것 같고 단어도 늦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첫 번째 습관이 중요합니다. 눈을 뜨면 바로 화면부터 보지 마시고 먼저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뒷목과 어깨가 어떤지 잠깐 느껴보십시오. 오른쪽이 더 당기는지 왼쪽이 더 굳었는지 어디가 무거운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천천히 앉아서 턱을 아주 살짝 뒤로 당기는 동작을 해 보십시오. 턱을 아래로 내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면을 보고 머리 꼭대기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턱만 아주 조금 뒤로 당기는 겁니다. 이걸 5번에서 10번 정도만 해도 아침에 목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등과 어깨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안 나면 머리만 두드리고 관자놀이만 만집니다. 그러나 상체 전체가 앞으로 무너져 있으면 머리도 맑게 쓰기 어렵습니다. 등이 굽고 어깨가 안으로 말리면 호흡이 짧아지고 시선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피곤이 더 쉽게 몰리고 생각도 더 답답해집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머리가 창문이라면 목은 기둥이고 등은 벽입니다. 창문만 닦는다고 집이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기둥과 벽이 무너지면 창문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억을 걱정할 때는 머리만 보지 말고 몸의 틀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낮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습관은 어깨를 의식적으로 내리고 가슴을 조금 여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어깨를 뒤로 가볍게 보내고 가슴을 펴고 턱을 정면으로 맞춰 보십시오. 세게 젖히거나 꺾을 필요 없습니다. 부드럽게 제자리로 돌리는 겁니다. 등 가운데가 오래 굳은 분은 처음엔 불편합니다. 하지만 며칠만 반복해도 숨쉬기가 조금 편해지고 목이 덜 당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생각보다 말문을 여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베개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뒷목이 늘 뻣뻣하고 오전 내내 머리가 무겁고 눈이 안 뜨이는 분들은 베개를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고개를 오랫동안 과하게 굽힌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푹신해서 머리가 푹 잠겨도 사람에 따라 목 주변 긴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는 베개가 아니라 내가 자고 일어나서 목이 덜 굳는지 어깨가 덜 당기는지 머리에 멍함이 줄어드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쓰는 베개를 당장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만 기록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뒷목 경직, 어깨 당김, 머리 무거움, 눈의 피로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베개 높이를 수건으로 조금씩 조절해 보십시오. 옆으로 누웠을 때 고개가 꺾이지 않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수면은 쉬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다음 날 뇌가 일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폰입니다. 이건 정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기억이 떨어진 것 같다고 불안해하는 많은 분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래 하고 있는 자세가 바로 고개 숙인 자세입니다. 영상 하나, 뉴스 하나 볼 때는 짧아 보여도 하루 전체로 보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목은 계속 앞으로 빠지고 턱은 나오고 어깨는 안으로 말립니다. 몸이 그런 자세를 기본값으로 받아들이면 머리도 늘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화면을 눈높이에 가깝게 들어서 보십시오. 처음엔 팔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이 하루 종일 아픈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봤다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시선을 멀리 보내십시오. 창밖을 보거나 먼 곳을 보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인데 바로 머리를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기억력은 많이 집어넣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정리되고 쉬어야 좋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뭔가를 봅니다. 뉴스, 대화, 영상, 걱정, 소음 속에 머리가 계속 노출됩니다. 몸은 소파에 있어도 머리는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밝은 화면을 줄이고 오늘 있었던 일 가운데 기억하고 싶은 장면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본 사람, 낮에 들은 말, 저녁에 먹은 음식, 이런 식으로 장면 중심으로 떠올리면 됩니다. 시험 보듯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말고 그 순간의 표정과 분위기를 함께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은 장면과 감정이 붙을 때 더 선명해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깜빡임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 걸까? 여기서 간단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떠오른다. 힌트를 들으면 연결된다. 피곤하거나 긴장할 때 더 심해진다. 수면이나 자세를 바꾸면 조금 나아지는 느낌이 있다. 이런 경우라면 생활 리듬의 영향을 먼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날짜와 장소를 자주 헷갈리고 자주 가던 길을 잃고 익숙한 일을 혼자 하기 어려워지고 가족이 보기에도 성격이나 판단이 달라졌다면 생활 습관만으로 넘기지 마시고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럼 하루 루틴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화면 대신 숨과 자세를 먼저 챙기십시오. 앉아서 턱을 가볍게 뒤로 당기고 어깨를 내려 정렬을 맞추십시오. 가능하면 아침 햇빛을 잠깐 보며 몸의 시계를 깨우십시오. 낮에는 화면을 오래 보지 말고 30분마다 한 번씩 고개를 들고 멀리 보십시오. 짧게라도 걷는 습관이 좋습니다. 걸을 때는 휴대전화를 보지 말고 앞을 보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십시오. 오후에는 생각이 안 난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물 한 잔 마시고 숨을 길게 내쉬고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저녁에는 소파에 몸을 묻듯 앉는 자세를 피하고 등을 조금 세우십시오. 광고 시간마다 턱을 당기고 어깨를 펴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화면을 줄이고 오늘의 장면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서 자주 받는 질문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생각 안 나면 무조건 위험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피곤하면 이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목만 풀면 기억력이 확 좋아지나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은 한 요소일 뿐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볼 만한 시작점입니다. 운동은 무엇이 좋나요? 특별한 것보다 꾸준히 할 수 있는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이 좋습니다. 수면은 왜 중요하나요? 잠은 머리와 몸이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잠이 흐트러지면 낮의 집중과 기억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가장 늦게 만드는 건 나이가 아니라 체념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의 작은 무너짐이 오래 쌓여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과 어깨의 긴장, 나쁜 자세, 높은 베개, 긴 화면 시간, 부족한 수면, 불안한 마음이 겹치면 머리는 점점 탁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공포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환경을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화면보다 자세를 먼저 챙기고 생각보다 숨을 먼저 챙기고 걱정보다 잠을 먼저 챙기십시오. 이런 기본이 쌓이면 말문도 집중도 하루의 맑음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강조드립니다. 증상이 심해지거나 일상 기능이 무너지거나 가족이 보기에도 분명히 이상하다고 느껴질 정도라면 꼭 전문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진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 선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시니어 건강, 수면, 자세, 기억력 관리처럼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목과 자세부터 챙기겠습니다. 이 한 줄이 여러분의 시작이 되고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가족 중에 요즘 자꾸 깜빡해서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도 함께 전해주십시오. 괜한 겁을 키우기보다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습관 하나를 알려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몸이 쉬어야 하고 정렬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넘기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무섭게만 받아들이지도 마십시오. 오늘부터 몸의 길을 하나씩 열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고 하고 싶은 말을 천천히 이어가며 불안보다 여유